그 세컨드 룩 미팅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손 한번. 예, 용어가 아마 뭐 저를 두 번째 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상당히 저 하이 조크는 아니고 그 이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그 이 사업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속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FAQ라 그래서 그 프리컨트리 에스크 퀘스천,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이런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사업 설명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온 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전에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메이 사업을 접한 지는 지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27년 됩니다. 27년 돼서 이제 뭐 아이도 다 키웠고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예, 그 정도 환경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제 제가 그래도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오는 동안 저는 뭘 느끼냐면 제 나이 되면 이제 대부분 그 대학 동기들은 다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를 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명색이 이제 대기업 뭐 금융기관에서 임원 출신도 있고 꽤 그래요. 그러고 한데 여전히 은퇴를 하고서도 걱정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친구가 그래. 자기는 한 5살 정도까지 살 거면 준비를 해놨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이후까지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또 뭐 직장을 더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 반 정도 정말 이 사업을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30대 후반에 열심히 했고 40대 초반 이후로는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걸 사실은 뭐 그때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 다 키웠고 제 노후에 대한 준비 뭐 걱정 안 하고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이 사업에 대해 정말 그 제대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좀 이제 약간 먼저 그 뜬금없는 분을 한 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한병철 교수라는 분입니다. 예, 혹시 뭐 좀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런 또 좋은 게 있었네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고 독일로 날아가서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010년도인가 이분이 쓴 책이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또 알려졌고 유럽적인 유명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2010년이니까 2000년도가 시작된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세계적인 상황을 진단을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20세기 이전 상황들은 흔히 말하는 규율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뭐 바이러스가 됐던 이제 책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늑대의 뭐 공격이다 뭐 이래서 성을 쌓고 뭐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공격이라서 이제 외부의 적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게 규율 사회고 이제 하지 마라의 부정성이 강한 그런 시대였다면 21세기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상당히 저는 창고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창고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래서 과잉 긍정성이 난 시대가 되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다 보니까 개인들이 피로해지는 그래서 이제 피로사회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저 책에 긍정을 했고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뉴스의 밑에 자막에 저분이 스페인에서 또 무슨 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2010년에 쓴 책을 가지고 그럴 정도 이제 알려진 분인데 이 불안 사회의 어떤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피로가 극도로 진행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은 요즘요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불안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드리긴 그런데 정치꾼들이 자꾸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을 이제 불안하게 어떤 조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까지 조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자, 이분이 그래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불안한 상황들, 그죠? 우리가 뭘 해도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분이 책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현대인의 불안을 희망으로 풀어낸다고 표현합니다. 뭐 어떤 희망과 부정의 변증법 그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나 느꼈냐면 책 안에 나오는 이긴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몸을 굽힘으로써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관주의하고는 달라요. 낙관주의는 사실은 하나의 소망의 영역이에요. 바람의 영역이고. 근데 구체적인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딴 것이 아니라 아메 사업을 제가 20여 년 전에 봤을 때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봤어요. 직장 생활을 제가 10년 차 했을 때였는데 직장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어요. 금융기관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월급도 일반 대기업에서 2배를 받았던 직장이니까 부러워했죠. 하지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은 희망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3년, 5년 지나면 승진을 하겠죠.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제 희망은 그건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저는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처음에는 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한번 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 싶어서 이제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 사업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사업을 이해를 하려면 유통의 변화 과정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있고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을 때 생산자가 한 200원 정도 제품을 만든다면 우리는 보통 1,000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들여다보면 대부분 광고해야 되죠. 그죠? 저 광고업자가 가져가는 몫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 정도를 가져가요.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만큼 저게 큽니다. 근데 이제 광고를 통해서 재래식 유통의 모습은 이제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들. 옛날에 이제 보면 요즘은 대부분 저 과정들이 변은 이제 없는데 옛날에 지역에 가면 총판업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총판업자.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환경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저쪽은 말 안 듣고 이쪽은 말을 듣네. 자, 이게 대형마트 뭐 이런 쪽들 또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방식, 그 다음에 인터넷 방식, 요즘 뭐 쿠팡이다 뭐 이런 쪽들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한 700원 정도 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유통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유통의 변화 과정들이 이제 값이 싸지고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소비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해서 여러분도 혹시 큰 부자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유통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셨어요? 포인트는 많이 쌓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포인트 모아서 혹시 집 사신 분?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큰 도움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 유통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은 아메이는요 사실은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근데 회원제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요. 그래서 어떤 식의 내용을 갖냐면 고품질의 제품을 갖는다. 원가를 한 400원에 만들자. 어떨까요? 당연히 품질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700원 정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겠죠.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거. 어떤 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 그렇던데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던데요. 그래요. 비싸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비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비싸다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경제 상황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건지 몰라도 좀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메이는 내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달 와요. 홈쇼핑 방식이고요. 그리고 만족 보증대라는 걸 탁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요즘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따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쓰던 제품을 환불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내가 쓰던 제품조차도 내가 뭐 한 50% 이상, 우리 건강보험식품 같은 경우 50% 이상의 내용만 남아있으면 환불을 요구해도 100% 돈을 돌려받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소비를 하고 이 소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점수. 대부분 점수제는 내 개인 점수제 아닙니까? 그죠? 일반 유통은. 근데 아메이 점수제는 네트워크 점수제예요. 내 소비 점수가 있고요. 내가 이 정보를 전달해서 만들어진 점수가 돼서 네트워크 점수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캐시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1차적인 내용은 소비예요.
내가 어차피 생필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샤워를 하고, 뭐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소비 행위잖아요. 제품을 쓰는 일이라고요. 근데 소비인데 그 내 소비의 정보를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가지는, 이거 진짜 확연하게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보너스를 아까 이제 캐시백이 된다 했으니까 발생된 보너스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보니까 스폰서라고 불러요. 스폰서. 근데 스폰서가 나한테 아메의 어떤 제품이 좋다, 아메의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이렇게 A나 B한테 두 사람 얘기를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이 보면은 아메의 사업 회사에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예요. 그죠? 그런데 각각이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20만 점씩. 제가 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식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너스 분배표가 있습니다. 20만 점이면 3%, 400만 점 15%, 1000만 점 21%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A, B가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은 보너스를 분배를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가장 많이 받죠?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스폰서 아니냐 그랬어요. 저도 명색이 경영학을 했거든요. 대학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게 답이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답은 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B의 수입은 20만 점이 3%니까 6,000원, 3% 곱하면 6,000원씩 되죠. 그래서 AB는 각각 6,0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겠냐면 나는 내가 20만 점, AB가 20만 점에서 합쳐서 60만 점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점수를 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합치면은 60만 점은 6%에서 300,000원이 되는데 AB의 몫을 빼야 되겠죠. 12,000원을 빼면 나는 24,000원이 돼요. 그러면 스폰서는 얼마가 되어지느냐? 스폰서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점수가 80만이죠. 80만은 6% 48,000원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 AB의 몫을 빼면 얼마가 되죠? 1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에게는 12,000원, 나한테는 24,000원, AB에게 6,000원씩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 수입이 나보다 더 적어요. 이 사업을 보통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선착순이 아니냐 얘기를 해요. 하려면 10년 전에 했어야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분 10년 후에도 안 해요. 어찌됐든 간에 선착순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일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매출이나 회원수가 아닌 노력의 크기다. 매출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스폰서 제일 많아요. 그죠? 그리고 회원수가 누가 제일 많죠? 스폰서 기준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내 수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스폰서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워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아메이의 1번 회원이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수입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 사업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다. 왜 여러분의 스폰서를 걱정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가 걱정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들을 보시길 바라고, 그 스폰서 수입은 내 수입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네트워크가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만 점 쓰는 사람, 200만 점 쓰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1000만 점에 되어졌다. 20% 되어지면은 나를 이제 실버 프로듀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50만 원 내외의 보너스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갖는 내용의 중요성, 이게 아메이 사업은요,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이제 돈이 크기에 많이 경도돼 있어요.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연예인들 몇십억짜리 빌딩을 샀느니 어째 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의 부분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은요, 물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꾸준한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꾸준한 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 대학 동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은퇴가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메이 사업의 제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필품이에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에요. 여러분 생필품 떨어지면 어때요? 또 쓰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 흔히 말하는 이상한 그런 이제 잡다한 게하고 다른 게 거예요. 그쪽들은 뭐죠? 자석료, 이런, 요즘 자석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석료를 매달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필품을 베이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 구매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축적성을 가지게 되고요. 회원수와 또 사업자 수가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늘어나는 복제성. 제가 아까 내 사업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스폰서 상관없이 내 사업이라는 게 그 얘기고, 그리고 제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입은 약 요즘 같은 금리 3% 따졌을 때 약
10억의 자산 효과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억 그러면 되게 큰 돈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 잠깐 좀 잘 말씀드려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다 갖춰지고 뭐 내가 1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부한다고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예금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10억의 자산 효과를 가지는 그런 일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SP를 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뭐 시차가 있기도 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대부분 가능해요. 어떤 분은 물론 저기 1년 걸려도 뭐 어렵게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사람의 편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 기간 안에 대부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SP가 진행되고 이것이 1년에 3번이 진행되면 우리가 GP라고 부르고요. 또 그것이 6번 진행되면 플래티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월 보너스가 이제 추가로 더 나옵니다. 그리고 12번 진행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 FPT라고 하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어지고요. 월 보너스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3명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연봉이 한 4, 5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자산 효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이 플래티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전달해서 이 세 분이 이렇게 플래티넘이 되어졌다. 그럼 이 세 분이 플래티넘, 이분들은 어떨까요? 4, 5천만 원의 수입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 여러분을 에메랄드라고 불러요. 연봉이 한 7,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실은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피네요. 그러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는 게 왜냐면 이 그 세 분을 이용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 4, 5천만 원의 인사 수입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윈윈의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얘기고, 자, 좀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6명이 모두 플래티넘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저런 게 자꾸 나오지? 보석이 왜 나오지? 그렇게 만들어 이름 졌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 루비란 말 쓰고 사파이란 말 씁니다. 그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그죠? 이걸 또 이상한 또 저 피라미드 같은 흉내를 내요. 또 저희 거를 가지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이아몬드를 부르고요. 자, 연 베이스로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 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자유로움의 어떤 시작이었던 환경이고요. 제가 아까 40대 초반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배경도 사실은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 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는데 내가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누구나 이 과정들을 겪게 돼요. 이구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들으면 호기심을 또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알면은 확신의 영역, 그 다음에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성장되는 과정을 갖는데 이것이 저게 이제 화살표처럼 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게 자꾸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의구심에서 사업 설명을 사실은 제대로 들으면 누구나 호기심이 생겨요. 호기심 생겨요. 그죠? 제대로 안 들으면 뭐 소용없겠죠. 여기 와서도 그런 분 있어요. 오기는 오셨는데 거기에 푹 숙이고 있어. 뭐 오늘은 그런 분 안 보이는데 뭐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의상 완전 모르겠는데 그럼 들은 게 아니죠. 들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들으면은 사실은 호기심이 생기고 저 호기심이 이제 확신을 가는 영역이에요. 확신을 가는 영역. 뭐냐면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남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이제 솔직히 그 실수를 했습니다. 주변에. 뭐냐면 제 그 대학 선배 두 분이랑 그다음에 동기 한 분 있는데 학교 때 이제 저 요즘은 동아리라니까 옛날에 서클이라고 그랬죠. 제가 서클 세대예요. 근데 그 이제 세 명을 앉혀놓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한다고 나도 하려고. 아주 그냥 그 잔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셋이 하나같이 너 왜 그딴 거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때는 그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기를 바래요. 혹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용도 모르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시기는 하셨냐는 거예요. 내용을 아시냐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닌다고 또 스님한테 여쭤보시는 건 무시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이 사업을 보여준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분 잘 모르면 그분한테 사업을 보여준 우리가 이제 스폰서 또는 업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다는 거고 인터넷을 뒤져보신다 보면 요즘 이제 검색 기능 요즘 제가 아까 잠깐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인이 사색 기능은 거의 제로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보기에는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사색 이제 검색 기능이 좋아졌는데 그나마 요즘 뭐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알고리즘이 생겨갖고 내가 뭐 하나 뒤지잖아요. 쫙 같이 떠요. 그러니까 사색 기능도 이제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 검색 기능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게 정정해주는 또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긍정적 정보가 많을까요? 부정적 정보가 많을까요? 당연히 부정적 정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 정보에 금방 이렇게 경도가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 정보에 경도가 될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검색을 하고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그것이 확신의 영역으로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 올바른 방향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업라인이 제시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제공한 책. 그리고 이제 음원. 그리고 이런 자리 미팅 같은 참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제대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품 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제품인지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 누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걱정 안 할 그런 제품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영역인데 바로 이제 확신 비전 성장하는 과정들이 뭐냐면 이것도 잘못 방향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아메이 저 돈 되겠다. 투자하는 것도 없고 시간과 노력만 이렇게 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단순한 돈 벌기로만 보지 마세요. 예? 이게 다른 사람 이용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사업은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꿈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수입이 생긴다고 쳐보자 이거죠. 또 뭐 큰 편이 되어서 몇 억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제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라는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하겠다는 그 생각은요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본 사람 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가 만들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그것의 구체성 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요. 나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이라는 단어. 그래서 먼저 나의 꿈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 사업을 얘기하고 후원한다는 것은 내가 꿈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용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의 꿈을 찾고 꿈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것이 비전과 성장으로 가려면 시스템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메이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그래도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싸다, 또 적성에 안 맞는다, 뭐 어려운 사업 아닌가, 다른 사람 이용한 일 아닙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아이가 어리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내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업을 언제 진행하신 분들은 이거 무수히 들어본 얘기죠. 거의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후에는 또 어떨까요? 같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은요.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다른 어두운 곳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것이 정당성이에요. 과연 맞는 일이냐는 거죠. 내가 저 부분을 또 이제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내 자신도 이 8가지 내용 뭐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가지 내용이 내가 아직도 해소를 못하고 있다면 예? 누구를 후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제대로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볼까요? 내가 있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이 더블X
91,000원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고 91,000원 받았어요. 팔았네요. 판매사 아닌가 하니까 그죠? 팔았어요. 아니 물건가가 돈 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마진이 없네. 내가 91,000원 주고 사와갖고 91,000원에 다시 물건 넘기고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저 예전에요. 치약 하나 전달하려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미친 짓이죠. 예? 판매사업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판매사업이면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나의 소비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다. 나의 소비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저 더블X를 전달하는 내용은 이 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 요즘 직장을 너무 피곤해 죽겠어. 아침에라도 정말 피곤이 깨지가 않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더블X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피곤이 해소가 되어주고 하니까 그래 친구야 너도 한번 먹어봐. 정말 좋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경우 제가 초창기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형제 사업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더블X가 막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스트비인가요? 뭐 이래갖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용히 오더니 자기는 건강보식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워낙 건강한 친구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스트비가 정말 효과가 있었거든요. 술이 안 깨서 아침에 출근하기가 참 힘들었던 당시 영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너무 이제 건강한 사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이다라는 거고요. 자, 친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물건 주고 가더니 돈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크게 지킬 체면도 많지는 않은데 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 사업을 하셨다면 여러분처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찾아놨으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나처럼 이해할 사람 없을까? 노를 받아도 또 다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요. 절대 포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포화되지 않아요. 왜?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안 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또 이런 얘기 해요. 가격이 비싸다. 품질 대비 가격. 뭐 여러분들 자, A라는 제품은 가격이 싼 만큼 품질도 안 좋고 B라는 제품은 또 가격은 좋지만 품질도 비싸고 한데요. 사실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기본 질서 아닙니까 이게? 품질과 가격이라는 것이 정비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성비 얘기를 하죠. 가성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그죠? 아메 제품의 제품군의 범주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알리다 뭐 그건 중국자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알리다 테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싼 것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예?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싼 가격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생이 값싸질 수가 있다. 예? 제가 뭐 이제 제 친구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무조건 싼 게 최고예요. 무조건 싼 게 최고.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잘 사는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제품은 여러분들이 비싸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어떤 캐릭터의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가난하다 부자의 개념보다도요. 제품의 가성비, 만족도. 그러니까 집이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제품의 만족도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메 사업은요.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제품만 쓰는 매니아가 정말 많아요. 매니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건 왜 그럴까요? 제품이 탁월하다. 가성비가 좋다. 그 얘기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적성에 맞는 다 맞죠? 이거. 그죠? 특히 제가 아래 중간에 있는 거. 네? 한 잔 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뭐 제일 안 맞는 거 왼쪽 위에 있는 머리 싸매면 저거마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적성이라는 것이 재밌는 게요. 예전에 그 일본의 그 프로파일 오브 석세스라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만 그 모아놓은 책자가 있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만. 거기에 재밌는 게 혈액형이 나옵니다. 혈액형. 어떤 혈액형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답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슨 그 질문 냈으면 이게 답변하면 이게 선물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A형, B형, AB형, O형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요즘 뭐 MBTI다 뭐 그래서 어쩌고 그런 거 갖고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지 마세요. 제발 좀. 그죠? 나는 뭐 내성적이고 어때서 이런지. 내성적이라면 잘 살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적성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봤다면요. 그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용의가 없다면 뭐죠? 공짜 심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암의 사업은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투여를 해서 아웃풋 결과를 받는 일 아닙니까? 8시간, 10시간을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 그런 인풋, 아웃풋 개념이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간과 노력을 인풋을 넣어서요. 내가 자유를 아웃풋을 얻어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게는 솔직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그런 얘기죠. 어려운 사업 아닌가? 어려운 일 아닌가? 그죠? 쉬운 일은 또 뭐 있습니까? 쉬운 일.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만만하던가요? 보통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 좀 낳고 이러고 하면 인생이 이게 만만치 않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부모님도 갑자기 이제 막 존경스러워지고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느껴요. 이제 전에는 뭐 약간 까먹진 않았는데 약간 느슨한 것 같았는데 어버이날 확실하게 챙기더라고 이제. 예? 자, 이게 어려운 사업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쉽다 어렵다의 트랩. 이 부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쉬운 일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세상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죠. 제일 쉬운 일 뭐죠? 숨쉬기라 그러죠. 숨쉬기. 예? 예. 테레비 보는 것도 이게 뭐 이렇게 턱 깨고 하면은 한 30분 하면 또 이거 아파서 뭐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다 어렵다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그 일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암의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 easy but worthy. 쉽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쉽지 않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암의 사업의 본질입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학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인종 이런 개념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미국의 어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히스패닉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저쪽에 이제 뭐 우리나라 아시안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 식이고 그래서 암의 사업에 우리 어떤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회원 수는 한 1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수가 그중에 3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수가 한 16,000명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SP상 한 9,000명 정도 봐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4,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밑줄을 쳐놨죠. 사업자 수 16,000명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4,000명.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5% 정도가 실제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다. 라는 거고 연봉 4,5천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을 가지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100만을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기자들이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평균적인 수입을 나눕니다. 100만을 나눠서요. 그러면 저게 뭐 몇천 원, 몇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가 수입의 원천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아메가 이렇게 400원의 원가를 700원의 제품을 우리한테 전달한다고 했는데 직거래 방식으로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A라는 이제 가라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되어지면 가한테서 무엇을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광고 유통업자가 가져갔던 그 목 중에서 가령 3%를 가져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는 가한테 좋은 기회를 알려줬고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이고 또 나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6%를 가져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당당하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보너스를 이 가나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를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광고 유통업자 가져갔던 35%의 몫을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찾아오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가나다를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수입의 원천이. 그죠?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다단계. 그러면 사람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다단계. 자, 피라미드의 어떤 이제 전형적인 유형이고 우리가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 같은 거 하지 마. 그거 힘들어. 어려워. 얘기를 해요. 우리는 2명만 얘기하면 돼. 아메는 이제 에메랄드가 3명, 다이아몬드 6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2명만 얘기하는데 솔깃해요. 그도 또 2명만 얘기하면 돼. 2명만 얘기하면 돼요. 저러다가 결국은 이제 통째로 없어지죠. 나중에 보면은. 없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맨 나중 사람을 보자는 거죠. 이 맨 나중 사람이 왜 피해를 본 줄 아세요? 이들이 단순한 소비자의 개념이고 여기서 취급되는 제품이 생필품이라면 그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이라면 제품을 쓰는 일만 해도 충분하다면 손해본 일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그 얘기입니다. 200만 원 투자해라. 500만 원 투자해라. 투자할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 금융 피라미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는 투자를 했는데 돈 회수할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네트워크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이 보면 총 10분이잖아요. 그죠? ABC에서 포함해서. 근데 이들이 각각 아까처럼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치면 어떤 수입이 만들어지면 A는 보너스가 18,000원이 지급되어지고요. B는 3만 원이 지급되어지고요. C는 9만 원이 지급되어져요. 아까 기본적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아메 사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번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한 A보다 B보다 C가 더 수익이 많은 구조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A가 플래티넘 될 수 있고요. B가 사파이어, 에메랄드보다 한 핀 이제 그 로레벨은 이제 사파이어라고 일하는데 C는 또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 네트워크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생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제 돈이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된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청혼의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월급이 쫙쫙쫙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까 웬걸 이렇더라고요. 월급이 적지도 않은데 항상 뭔가 빠듯해. 제가 무슨 방탕한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또 저렇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또. 그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수익 곡선과 노력 곡선이 이제 대비돼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수익 곡선이 이렇게 가집니다. 초기에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수입이 당연히 적어요. 저도 제가 몇천 원밖에 안 됐어요. 6천 얼마인가 그래서 첫 보너스 받은 게. 제가 그 이제 9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너 얼마 버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나 9만 원 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놀자 이래갖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니까요. 그냥 즉답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업의 노력 곡선이 이렇습니다. 노력 곡선은 이 갭이 발생이 되죠. 갭.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이 해석을 뒤에 있는 비전으로 해석을 해낼 줄 아시는 분이 이 사업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직장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월급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성장할 거라고 기대해서 아이들 키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비전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죠? 근데 아메 사업에서는 왜 비전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내 통장에 찍힌 돈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비전으로 갭을 풀어낼 줄 아셔야 돼요. 저 비전으로. 이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아까 저처럼 너 얼마 버니? 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 번다 얘기하기는 창피해. 예?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걸 비전으로 풀어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얼마 벌고 싶어서 그래? 물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난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벌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돈으로 뭐 하려 그래? 뭐로 넘어가는 거죠? 그분의 꿈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꿈의 영역으로. 터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벌면 뭐 하려 그래? 예? 부모님 용돈 더 드리려 그래? 애 뭐 유학 보내려 그래? 예? 집을 바꾸고 싶어? 차를 바꾸고 싶어? 이런 구체성에 넘어가서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질문이 나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당혹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거를 상대한테 비전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내가 지혜를 가지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뭐 다 좋은데 난 시간 너무 바빠.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안 바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제 그 합천의 황매산을 다녀왔거든요. 황매산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유원지화 됐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유원지 버스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한 5년, 10년은 많은 분들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현대에는 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래요. 다 좋은데 난 애가 어려서 못하겠다 그래요. 애가 어려서. 근데 저는 얘기를 드려요. 시간 지나 시간 나는 경우 있던가요? 있어요. 언제죠? 은퇴하면. 네? 65세 넘고 70세 넘으면 시간 납니다. 예? 그 예전에 그 한비아 씨 그 소설이라고 하긴 그렇죠.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고, 예? 또 40대 50대니까 뭐 이제 시간이 돼서 못 가고,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시간 갈랐더니 체력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래요. 시간은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시간으로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환경이고, 자, 애가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지금까지 키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던가요? 우리 집은 왜 평수가 이렇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유학을 가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합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환경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래, 너 갔다 와. 유학 다녀와. 저는 그랬어요. 제 아이가 6학년 때 한 달간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얘가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를 하고 싶대. 밖에 나가서.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유학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뒤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이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랑 사실은 해야 될 이유는 저는 같다고 봐요. 같은 이유입니다. 애가 어리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현재 관점에서 자꾸 현재를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후의 기준에서 내가 현재 암의 사업을 했을 때 1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립니다. 저기 산 너머 금광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저 다음 주에 갈게. 예? 아이가 어려서 아이 다 키운 다음에 내가 그 캐러 갈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가치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못 봐서. 그런 차원이고, 자, 이런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생각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뭐냐면 남들이 할 수 없으면 나도 못한다. 예? 아주 가난한 생각입니다. 예? 가난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한다. 이건 더 가난한 생각입니다. 예? 더 가난한 생각. 아주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해낸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업 초창기 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금융기관의 과장이 너는 돈을 팔러 다니. 왜냐하면 제가 1억 불, 2억 불은 팔러 다녔거든요. 삼성전자, 당시 현대전자에. 하지만 세제 팔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국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니까 나중에 이제 뭐냐 하냐면 너니까 해낼 줄 알았대.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근데 암의 사업 환경도 보면 그렇습니다. 54% 정도가 이제 통계적인 분위기, 옛날 통계 지금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3일 안에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들인지 아세요? 몇 사람 찔러보다가 자기까지 그만두는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3명한테 얘기하고 4명이 그만둔다는 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36%가 뭐냐면 엉터리 마이웨이 사업을 한 사람들. 시스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귀찮은 거죠. 그냥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사업의 오랜 경험상 이분들이 한 플래티넘 정도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성장을 못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파트너들을 성장을 못 시켜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 사업 성공하는 모습.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이걸 아시고 이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메 사업의 역사가 이제 59년도에 미국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70년이 됩니다. 70년. 그죠? 근데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벌써 회사가 그만 문을 닫았어야 됐겠죠. 그죠? 피라미드 엉터리 다단계 회사들이 보면은 보통 한 길게 가야 5년이에요. 5년. 예? 5년 이상 사기치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아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0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보 차원에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의 중요한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개념들 잘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저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고 축적되는 일이 있는데 축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죠. 매일 가게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는 거. 어떻죠? 수입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죠. 예? 내가 가게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가게를 꽉 채웠어요. 더 이상 매출을 늘리고 싶어요. 어떻죠? 가게를 또 하나 오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환경이죠. 그게 이제 반복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축적이라는 환경이 뭐냐면 아메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적인 부분이에요. 네트워크적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아주 미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뭐 네트워크가 크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생필품은 아까도 그랬죠. 이달 쓰고 떨어지면 다음 달 또 쓴단 말이에요. 다음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축적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축적성으로 인해서 인세와 같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수입이 아메 사업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SK 텔레콤 문제 좀 심각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축적성은 대단한 거예요. 2,400만이 여러분들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 저 핸드폰 요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달에 내고 다음 달에 내고. 예? 계산이 나옵니까? 한 100조가 되나 10조가 되나요? 저도 계산은 아무래도 잘 안 되네요. 그런 식이 축적성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다. 그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업이 사업자 복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시스템이 먼저 조인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 인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에 플러그를 꼽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고 내가 꼽았다면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한 분들도 시스템이 조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가이드.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100을 가르치려면 절대 70% 이상 전달이 안 돼요. 사람은요. 그러면 그 70%가 또 70%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9%가 됩니다. 그 다음에 34%, 24%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 둘, 셋 진행되면 어떻죠? 100이 24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농담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붕어빵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국가빵이 돼버린 거예요. 예? 다 날개 뭐 띄고 뭐 어쩌고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무서운 건 아닌데 이게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부터 플러그인 시스템이 되어지고 내 파트너들도 시스템에 조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가이드 해주시라. 그런 거고요. 자, 결국 우리가 얻게 된 게 돈과 시간 자유인데 아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 아이들이에요.
유학을 보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큰 아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메타에서 근무를 해요. 자기가 컴퓨터를 저렇게 그 하고 싶어 했어요. 예? 어릴 때부터 동네 다니면서 막 컴퓨터 고쳐주고 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용돈 벌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해요. 예? 그런 환경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내 100대 명산을 다 다녔어요. 2년 1개월 걸렸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고 3개월간 못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업에서 배운 게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플랜이 있고 그걸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2년 만에 하려고 하는데 한 달이 초과됐어요. 그 2년 1개월 돼서 됐고 히말라야를 10년에 걸쳐 저는 3번을 다녀왔습니다. 랑탕부터 해서 이제 그 여기 ABC, EBC 이게 다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만들어지고 그게 뭐 돈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시간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저건 체력도 있어야 하는 일이죠. 그죠? 저는 제가 취미가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좀 빠듯하겠죠. 근데 그 부분 중에 가장 1순위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등산이에요. 산을 좋아해서 가는 거고. 자, 회사에서 이런 여행 보너스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갔던 크로아티아 여기 보면 이제 저 왼쪽 사진이 코르출라라는 섬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적은 나라를 다닌 게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그 섬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 이제 선상에 찍은 사진인데 표정이 그렇게 뭐 이 작가가 찍어준 사진인데 억지로 찍은 것 같진 않죠. 그죠? 저 꽤 괜찮아 보여요. 이게 삿포로 갔을 때 왼쪽에 사진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피지예요. 피지 해변입니다. 저기 이제 그 분홍색 저 옷을 입고 있는 게 접니다. 그냥 저 엽서 사진이 아니고요. 남태평양이 정말 작은 섬이에요. 저 때는 안타깝게도 태풍이 와갖고 제대로 놀지는 못했는데 제가 뭐 다시 가본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이제 힘들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보너스를 이제 여행 보너스 통해서 다녀왔던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11월 달에 여행 보너스로 여러분들 호주 케언즈 아시죠? 이게 예정되어져 있고요. 내년에는 어디라고요? 푸켓이에요, 태국.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 여행으로 가는 식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일정 핀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카리브 크루 잘못 해놨네. 지중해 크루즈 카리브 크루즈는 제가 잘못 해놨네요. 지중해 크루즈를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예. 카리브 크루즈는 제가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 저쪽 뭡니까 마이애미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제가 그건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거 이런 오타가 없네요. 하여간에 이 바르셀로나에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티니스라 그래서 여기는 그 역사서 읽어보시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카르타고 얘기 많이 들었죠. 카르타고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로마가 저기를 뭐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쌈박질 걸어고 하니까. 예? 근데 아직도 유적지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거기를 거쳐서 요즘 그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잘 간다는 몰타 섬을 갑니다. 몰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폴리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23일 날 갔다가 이제 30일 날 저희가 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기가 4대가 갑니다. 4대 가지고 그 정도 인원이 탈 정도면 여러분 대충 이해하죠. 그렇게 탈 정도의 이 사업의 성공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고요. 저는 이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일 겁니다. 작년에 나온 책감인데 모건 하우저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다른 책도 있습니다만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이제 밑에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제프 베조스한테 아마존 창업자죠.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나요? 라고 물었더니 제프 베조스가 여기 뭐냐면 당신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다른 분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뭐 왜냐면 세상이 요즘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린 자꾸 변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직장 선배분이 저보다 13살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스마트 기기 다루는 걸 정말 잘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연히 저녁 같이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챗 GPT를 그렇게 또 잘 하더라고요. 뭐 사진을 집어넣더니 뭐 세피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또 쫙 만들어주고. 제가 보니까 세피라는 완전히 딴 사람이더만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우리한테 뭐 알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변화를 쫓아가야 된대. 그래 이제 근데 우리가 쫓아가기 바빠요, 그분을. 예?
그런데 언제까지 쫓아갈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제프 베조스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좋은 색필품을 계속 사용할까요? 안 쓸까요? 그죠? 이게 변화의 규정에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할까요? 아, 나는 경제적으로 구속받고 싶어. 나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 안에서 나는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소원이에요. 그리고 꿈을 성취하고 싶으면 계속 나타날까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그들이 꿈을 성취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살아있는 한 아메 사업은 계속 롱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이 상속도 되잖아요. 자식한테. 그죠? 그 미국은 3세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세대 사업자들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 환경이고, 그리고 이건 참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아메 사업을 여전히 오해할까요? 저거 오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한 달 만에 이 사업 끝나요. 내가 얘기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돌아서 얘기하고 이거 한 달 만에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여전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 볼륨업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요. 자, 이분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이제 그 희망의 어떤 많은 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분 처음 봤어요. 네? 한병철 교수처럼. 근데 그 안에 이제 정말 그 어떤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가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에서 하시는 분들.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3번 더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그죠? 정말 그 전화를 안 받는 일도 벌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모르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하는 그런 나의 그 노력, 행동들 이런 것이 내 가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같이 풀어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시간이 좀 안 됐는데 5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빠를수록 좋죠, 여러분들. 혹시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내서 곤란하다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는 이렇게 간략한 걸 좋아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